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14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준비해 봐야 되겠죠. 준비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우선 새벽에 있었던 뉴욕 증시 내용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또 오늘 큰 지표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또 같이 봐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망했던 다우지수부터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벽에 망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408포인트 1.04%가 상승한 39,765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CPI랑 PPI, PPI가 어제 있었고 오늘 CPI가 있는데 PPI와 CPI 분명히 무슨 사고를 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갑작스럽게 변동성을 다시 키우면서 추세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PPI 지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PPI 쪽의 지표는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0.11도 빠지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PI 지표 같은 경우가 직전 대비해서 0.2에서 0.1로 드랍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큰 드랍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드랍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비스 부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서비스, 소비 이 부분 짚어드렸는데 서비스 부분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줬다는 측면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이 주가를 급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이 내용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로 급등을 할 내용인지 전 잘 모르겠다. 저는 여전히 동일한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매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CPI와 PPI 구간에서 싸우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오늘도 CPI 전에 가능하다면 매매를 끝낼 생각이지 해당 지표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CPI, PPI 구간을 놓고 볼 때 CPI와 PPI 구간을 놓고 볼 때 시장의 흐름상 놓고 보면 9월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 확률이 결정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젠 이 내용이 이제 빌미가 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 내용 자체가 엄청난 임팩트가 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내용이 그냥 빌미가 됐다. 그러니까 빌미가 되면서 주가를 붐업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정도밖에 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를 더 막 과도하게 해석하기에는 오늘 CPI 지표까지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PPI라는 지표 자체의 성격이 선행성 지표의 데이터를 좀 갖고 있어요. 선행성 지표의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주가에 대해서 계속 레벨업을 줄 만큼의 내용은 아닐 것 같다. 왜냐? 어차피 뻔한 CPI, PPI 아니겠습니까? 뻔한 CPI, PPI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의 지금 눌림 상태를 이끌어내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CPI와 PPI 구간을 세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냥 단순히 드린 부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선별적으로 해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제 주가는 상승에 성공했고요. 상승에 성공을 했고 나스닥 주가, 그다음 S&P 500 주가, 다우지수 주가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을 줬습니다. 특별히 현물들도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현물들도 움직임이 좋아서 제가 이제 CPI와 PPI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모르쇠의 개념이 좀 강한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이나 TSMC나 테슬라나 브로드컴이나 놓고 볼 때 턴어라운드는 했다. 턴어라운드는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현물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레벨은 굉장히 견고한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도 동작을 좀 보시면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잠깐 슈팅 바운스가 좀 있었거든요. 슈팅 바운스가 잠깐 있었는데 이때가 뉴질랜드에서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이때 금리를 0.2로 좀 떨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펌핑이 됐었는데 결국은 다시 좀 제자리 빨간 라인에서 다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또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오늘 저녁에 나올 CPI를 기다리면서 아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오늘 CPI 지표는 사실 임팩트는 제일 클 거예요. 임팩트는 가장 클 거라서 아마 이번 연준 이전에 모든 것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강력한 흐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PPI와 CPI가 일치성을 띠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PPI 빨로 주가를 땡겨 올렸다 오케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하는 게 낫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레벨업을 하는 게 낫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CPI와 PPI 즉 PPI 또한 CPI처럼 동일한 라인에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있다 측면을 주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긍정적일 겁니다. 그래야지만 아마 증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해당 측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분위기가 와전되거나 또는 흐름이 깨진다고 하면 주가는 어제 올랐던 거에 이상의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팩트로는 오히려 더 못 움직여요. 팩트만 가지고는 더 못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시장 친화적이라고 보시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 자금들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에 엔캐리 사태에서도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건들기 시작하니까 해당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주가들의 둔화가 나타났고 특히 이제 그 자금으로 빅테크 투자가 있었던 빅테크 종목군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팩트를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썰이라고 하죠. 썰로 인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예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주가 움직임에도 훨씬 더 순조로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예상치가 이전치 대비해서 좀 오르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데이터에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보다 좀 빠져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물이 어제 상승을 기점을 해서 선물들이 좀 이제 견고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선물이 저가에서 반등을 하고는 있었지만 저가에서 급반전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좀 체력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체력적으로 약했던 부분들을 선물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회복을 좀 한 구도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이것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쪽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은 의미가 되니까요. 현물의 체력이 좋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은 분명히 존중받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의 랠리가 물론 현물이 뒷받침돼서 이루어진 것도 맞지만 이 지표의 영향력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그 지표의 영향력을 빼고 본다고 하면 과연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와 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PI 데이터에 대해서 굳이 저는 싸우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싸워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권장드리긴 어렵고, 어제 같은 경우도 9시 반에 지표가 요입땡 하면서 그냥 완샷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조정 한 번 없는 완샷 플레이를 줬거든요. 이 포인트에 만약에 걸려 들어갔다고 제가 해보자고요. 제가 어제 익절 여기서 했잖아요. 어제 익절 여기서 영상 봐보시면 나올 거예요. 익절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그냥 빨려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그냥 말려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글쎄요. 이 데이터, 해당 데이터의 지표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어제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박스가 너무 길었다니까요. 박스가 너무 길었어요. 박스가 짧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해당 영역에서 박스가 너무 길다 보니까, 박스가 긴 상태에서 시세가 터져버리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따라붙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들이 따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라붙어 버리는 현상이 무서운 거죠. 그렇게 따라붙어 버리면 옆에 있는 영희, 철수, 민수 있는 돈들을 다 빌려다가 모든 자금들이 단순식간에 그 자금들이 쏠려버리거든요. 그 자금들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는 거예요. 왜? 그 유동성의 공급이 되는 부분이 언제 끊길지 저도 여러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금의 끊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구도가 생각보다는 까다롭다는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이죠? 굉장히 쉬워 보이고 굉장히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 그만큼 까다로움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 생각은 여전히 동일하고, 굳이 여기서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툼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역시 좀 방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어제 제가 썼던 전략처럼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집중적인 포인트 마디에서만 클로징하는 매매 전략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데이터는 굳이 싸우지 말자. 위험한 데이터, 그리고 정답은 정해져 있는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길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데이터의 변화를 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없어요. 그냥 9월에 데이터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 다 공통분모잖아요. 공통분모로 9월에 데이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다 생각한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대 데이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치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이게 찍기 수준의 데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는 오히려 낙폭과대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건 당연한 상태,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도 당연한 상태. 근데 여기에서 엇박자가 나는 데이터 나오면 주가가 완전히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 굳이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몸 바쳐서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방어적인 전략을 쓰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방어적인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무리하게 방향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시겠고요. 아마 최근에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아니라 법률상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시겠고요. 저희 또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피드백이 좀 있어서 또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 또 같은 좀 뭐라고 할까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신 마음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실행이 되고,
화면 아래쪽에 있으신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뭐 소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은 단방향 채널을 통해서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있는 텔레그램 단방향, 여긴 채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희가 올려드린 시황이라든지 등등 자료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가 조금 더 성공적이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시장 참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생왕 송 대표였습니다.